네, 일단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당장 오늘 있었던 국회 상황, 여야 정치권 상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회견을 하면서 자, 이제 민생만을 향해 가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오늘 민주당 상황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문제가 현재로서 가장 큰 민생 문제니까 네. 오늘 그걸 논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바로 이 기초연금 문제를 처리하는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건데요.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시켜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말지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25명의 의원이 나와서 답변을 했고요. 네. 25명 중에 20명이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130명 가까운 의원 가운데 25명이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20명이 난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 뭐 의총에서 합의가 될 수가 없겠군요.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3월 2일 날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선언하는 것이 민생을 위해 달려가겠다.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의 발목만 잡는 무능한 야당이 되지 않겠다. 실력 있는 수권 정당을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기초연금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7월부터는 어떤 형식이든 노인들이 네.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3월 2일 창당한 지 벌써 2달이 가까워져 오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과연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논란을 가져오기 충분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네. 당내에 반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게 바로 리더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자,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회견할 때는 올해는 국회 문을 닫지 말자. 그러니 문을 늘 열고 민생을 위해서 여자가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랬는데요. 오늘 역시 비슷한 말씀을 내놨잖아요. 네. 논의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나를 따르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리더이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한다니까 내일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 의원총회가 열리는 건데 김한길 공동대표,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내의 뜻을 모아서 그동안 정부 여당이 내놨던 거 합의가 잘 안 됐었는데 약간의 절충을 좀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라는 거는 네.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여기서 왜 관철시켜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죠. 네. 정치의 본질이 바로 대화와 설득. 이거는 여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부터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는요, 역시 세월호와 관련된 것처럼 야당 내에서 뜻이 잘 안 맞아서 모아지지 않아서 좀 곤란을 겪었지만 청와대도 낯선 글이 하나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저희가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 한 네티즌이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죠. 네, 어제 아침이죠. 정송은 씨라고 실명을 밝힌 한 시민이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띄웠습니다. 아, 실명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의 내용은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압축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몰랐다. 네. 두 번째는 아랫사람들에게 생명이 최우선이 아니다는 잘못된 의제를 설정했다. 세 번째,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청와대에서 이 글은 사라졌습니다.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글을 띄운 정모 씨가 다시 청와대 자유개 게시판에 오늘 아침 글을 띄웠다. 삭제를 요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글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인터넷에서 글을 발견해서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그 글을 복사해 붙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요. 자,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나는 글의 원작자라는 분, 박모 씨가 자기 트위터에 내가 그 글의 원작자다. 그리고 그 정모 씨라는 사람은 나의 글을 복사를 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네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원작자는 나다. 그러니까 다시 올리겠다. 이런 글을 띄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남의 글을 복사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굉장히 난처해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좀 내려달라고 전화로 요청을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본인만 지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관련 글을 삭제를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바로 원작자는 따로 있다. 네. 그러면서 원작자는 내가 지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띄운 것이 아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옮겨다가 적은 것이다. 내가 다시 띄우겠다. 이런 네.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민심이 좀 흉흉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민감한 글이 올라오면 댓글이 계속 붙고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그야말로 뭔가의 절대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할 때인데 일단 어제 나온 총리의 사의 표명과 청와대 사표 수리 의지 표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죠. 일단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러고 사의 표명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의를 받아들이겠다. 다만 사고 수습 때까지 총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조건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네. 이 침몰 희생자 시신 수습 그리고 선박 인양까지는 2달 이상 앞으로도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정홍원 총리가 더 가는 것 아니냐. 이것과 함께 이 정 총리가 이 상황에서 수습해야 될 총리가 나는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모습이냐. 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물론 친 이명박계 의원입니다만 심재철 최고위원이 여당이지만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인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사퇴하니 참 당황스럽다.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시점은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역시 친이계 의원입니다만 김영우 의원, 그러고 보니까 심재철, 김영우 모두 친이명박계 의원인데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친박계 의원은 잠잠한 가운데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오늘 임명장 받았지만은 내일 책임질 일 있으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한 도리라고 봅니다. 이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언제 장관이 되더라도 사실은 맡은 임무를 충실히 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아마 적절한 시기에 그 사과 표명을 하지 않겠나.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인데 아마 국민들 앞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하나 마련되는데요. 내일쯤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마도 그 대국민 사과를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노회찬 의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오늘 너무나 적나라한 말이어서 가슴 아플 정도의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주 지독한 말이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발언인데요. 트위터에 띄운 겁니다. 처음부터 식물총리였다. 정홍원 총리 얘기입니다. 네, 진도 현장에서 물병을 맞고 승용차 피신하며 권위와 통솔력을 상실한 병든 식물이 되었다.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유고 상태의 총리에게 책임 있게 수습하는 물러나라고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통할하라. 네. 자, 일단 현재 상황은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사표를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곧 떠날 총리가 내각을 장악해서 사태를 수습한다. 이거 잘 되는 겁니까?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가 아니라 누가 총리라 할지라도 과연 책임 총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 참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다 일일이 지시하고 주문하고 받아 적게 하는 마당에 과연 책임 총리로서 일을 할 수 있겠나? 네,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내놨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사설은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장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불렀던 사설입니다. 네, 정부가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발표해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주가 된 듯이 통곡하는 지금 국면, 총리의 사퇴로 수습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부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나 다름없다. 네, 그리고요. 대통령은 공직자 문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 네.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야당에서는 참 공감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직자 문책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왜냐면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은 항상 나는 괜찮은데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부대변인은
며칠 전에 그래서요. 박근혜 대통령은 늘 3인칭 시점에서 얘기한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3인칭 시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3인칭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강한 주문을 내놨습니다. 자, 내일 아침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할 기회를 받는데요. 아무래도 대체로 사과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라는 것은 어떤 네. 그 일의 진행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네. 공직자의 수장이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할 때 자신부터 나 스스로부터 부족했고 나도 책임을 공감한다라는 그런 항상 그 말이 뒤따라야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저희가 지난주에 리얼미터의 조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67%에서 54%까지 아주 크게 떨어졌다는 건데 24일, 25일 다시 조사를 했더니 조금 올랐네요. 물론 오차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차이긴 합니다만 온 국민이 많은 일에 분노했는데 지지율은 56%를 유지한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는 숫자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5일에는 이제 다른 것보다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약간 반등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거는 야당이 어떤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50%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인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보실까요? 예, 4월 둘째 주에 28.5%였고 계속 떨어지다가 네. 4월 넷째 주에 28.1%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네. 네. 3월 2일 날 창당 선언을 한 이후에 계속 빠지다가요. 네. 예, 처음으로 반등을 한 겁니다. 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4월 둘째 주에 52.5%였다가 4월 마지막 주 어제죠. 48.7%로 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제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야당은 국정에서 그동안 한 6년 이상 벗어나 있던 야당이 그렇게 큰 책임을 통감할 만한 사안인가 싶었는데 사죄한다, 사과한다,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다 그랬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내부적으로 평가가 나오나요? 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제일 야당이라 할지라도 국회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참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정말 이게 손발이 맞아야 뭘 하는데 참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요. 왜 그렇죠? 네, 바로 지난주까지도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의원들이 정홍원 국무총리 등을 포함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런데 어제 두 공동대표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있고 나서 1시간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서른 의원의 개인의 주장일 수 있잖아요. 개인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네네. 당 내부에서 그런 교통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네. 두 대표에게는 부담이죠. 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이 당 내부에서부터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네네. 서른 의원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지금은 너무 때 이르다. 총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오진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건 어제 너무 이르다 하는 지적이 좀 나왔었죠. 10시에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혹시 그게 11시 민주당 공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먼저 선수를 쳤다는 좀 느낌을 좀 받잖아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참 김이 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일요일 오전 11시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소식이 토요일 날 미리 공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일요일 오전 10시 반쯤에 기자회견을 한다 했을 때 혹시 사퇴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관측도 나왔고요. 네. 예, 정홍원 국무총리 사퇴로 인해서 두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이 모두 미쳤다. 그래서 네. 어제 한 당직자는 전화를 걸어서요. 네. 우리가 언론 보도를 살펴봤는데 두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별도로 다루는 언론도 없더라 별로. 참 아쉽다. 그러니까 네. 제1야당의 공동대표가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대표라 할지라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 적어도 일면에는 기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젠 국무총리의 사퇴라는 큰 뉴스가 동시에 터지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는 얘기인 건데 일단 1시간 먼저 시간 잡는 것도 그랬고 지난주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중진위원이 있는가 하면 총사퇴는 비겁하다고 하는 것 역시 손발이 좀 맞지 않는 모습 여야 모두에게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